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자, 2024년 정말 말도 안 되는 차가 드디어 출시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 모터쇼에서 엄청난 차를 보여드렸죠. 바로 이 옆에 있는 이네오스의 그레나디어를 보여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야, 저거 우리나라에 출시하겠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컨셉트카고 우리나라에는 안 나와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드디어 그레나디어가 우리나라에 출시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간단하게 이 그레나디어에 대한 외관, 실내, 옵션들에 대한 거, 아니면 기능들에 대한 설명을 서울 모터쇼 때 했지만 오늘은 이제 출시 일자, 가격, 그 다음에 어떤 옵션들이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나디어가 이제 전시장에 와가지고 보는 건 처음인데 실제 사전 예약 고객분들은 이 그레나디어를 벌써 만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까지도 어떤 구성으로 들어있는지 하나씩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업이 되어 있냐면 요즘 좀 어때요? 전기차 나오고 약간 각 브랜드마다 색깔이 좀 없어지는 살짝 좀 아쉬운, 물론 아주 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개선되고 좀 더 물론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그 기름 냄새 나고 뭔가 진짜 그냥 찐 수컷의 냄새가 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 그레나디어는 정말 현실과 타협을 보지 않는 뚝심 있는 바로 그런 차입니다. 짐 레트클리프 회장님이 이 디펜더의 찐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만들어 달라 했지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그레나디어를 만든, 정말 집념과 요게 있으면 다 된다 라는 거를 보여준 대표적인 차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차인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가격이겠죠. 생각보다 가격이 저는 이 정도 구성이면은 가격이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들이 저렴한 부품들이나 뭔가 좀 타협을 본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옵션들, 제일 좋은 부품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찐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그러면서도 보증이 말도 안 돼요. 그럼 가격이 과연 얼마냐? 시작 가격이 1억 990만 원인데 그러면 옵션을 좀 추가하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대부분 브랜드들이 그렇잖아요. 1억 시작이지만 옵션 추가하면은 막 그냥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와요. 필드 마스터와 트라이얼 마스터로 두 가지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필드 마스터 온로드용이고 트라이얼 마스터는 오프로드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트림들을 선택했을 때 그냥 1억 2,290만 원이면 웬만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지금 사전 계약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옵션 금액을 다 집어넣어도 1억 3천 언저리면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야, 이런 색상의 이런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 개성 있는 차가 그 정도 가격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게 무슨 어그로 끌어가지고 몇 천만 원대라고 했지만 이 구성들을 하나하나씩 둘러보면 이 차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차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완전 커스터마이징 차예요. 내가 원하는 컬러,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원바이 원으로 소량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되는, 그러니까 사전 계약을 아마 지금부터는 다 했고 오픈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제 지금 하나, 둘 분씩 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인도가 올 4월에서 5월 초쯤에 한 대씩 인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도로에서 이 그레나디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자꾸 원바이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컬러, 그다음에 옵션 하나씩 선택이 되는데요. 보통 이런 컬러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번쯤 다른 브랜드들도 하잖아요. 근데 이 그레나디오가 얼마나 말도 안 되냐면 요 밑에 보면 프레임 요거 있죠. 요거 프레임이 색상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거. 보통 프레임 하면 무슨 색이요? 검은 색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색상이잖아요. 근데 이 그레나디오는 세 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약간 흰색의 그 은색 느낌 나는 프레임이나 검은 색깔, 빨간 색깔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 차체 색과 그리고 이 루프색도 컬러로 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루프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나 검정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되고 10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 두 컬러, 흰색, 검정 중에 하나, 기본 컬러인 10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웬만한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재미난 통계가 이 그레나디어가 꽤 많은 제약이 좀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정확한 건 제가 밝힐 수가 없는데 똑같은 컬러 조합이 단 한 대도 없대요. 그만큼 개성이 강한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타원형의 지금 이 헤드램프를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이런 뭐 좀 박스한 차들 막 좋아하잖아요. 뭐 브론코, 지바겐, 뭐 디펜더 이런 차들을 더 좋아하고 뭐 지프 랭글러도 있겠죠. 근데 그레나디어는 아까 제가 나열했던 차와는 색깔이 다릅니다. 저도 딱 그레나디어 보면서 경쟁 모델이 뭐예요? 이 차랑 어떤 차들이 경쟁해요? 이걸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경쟁할 차가 없어요. 딱 보면서 다른 차들은 살짝 현실에 타협해가지고 더 편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막 이런데 얘는 그러진 않아요. 게다가 이 디자인을 실제로 저는 지금 봤잖아요. 실물로 보면 아까 제가 나열했던 차보다 존재감이 더 큽니다. 얘 도로에 나오면 아마 웬만한 차들보다 얘 옆에 지바겐 세우면 지바겐이 약간 쭈구리가 될 것 같은 그런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동그란 형태의 DRL도 이 차에 약간 좀 유니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지프의 윌리스를 약간 그 느낌이 드는, 물론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거 다 좀 비슷한 느낌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도 되게 좋아요. 뭐 이네오스 이런 레터링, 그리고 오프로드 가면 뭐 해야 돼요? 도가가잖아요. 오프로드 가는 차들 보면은 뭐 도화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막상 가면은 이제 큰일 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까지 도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나디어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이 차가 그냥 탱크 같은 차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지나가다가 뭔가 보지 않았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왜 프랑스 국기가 나오나? 아니 영국이랑 독일 국기 나온 것만 해도 뭐지 했는데 프랑스 국기는 왜 나오냐?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이 차는 독일과 프랑스 국경 인접해 있는 그 한바흐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차가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3개국에서 뭔가 합쳐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드는 차량인 거죠. 여기 가격표가 있네요. 1억 990, 1억 2,990, 1억 2,290, 1억 3,490. 이 정도면 거의 그냥 옵션 다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트림마다 차별이 있고, 여기 컬러가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정도 컬러가 있는데 사실 워낙 좀 색깔이 강한 차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내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컬러로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실과 타협을 하면은 화이트 아니면 블랙이 낫지 않을까. 제 욕심이면 저는 이런 거 삽니다. 요런 거, 누가 봐도 내 차, 저 멀리서도 전 제 차네 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컬러를 좋아하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차 팔 때 힘들지 않나?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초록 색깔. 근데 이 초록색도 뭔가 브랜드마다 컬러 칩도 색깔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혹은 그 차에 좀 잘 어울릴 만한 색상들을 가지고 오는데, 이 그레나디어의 컬러 칩은 되게 무게감 있으면서도 약간 튀는 그런 컬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자, 필드 마스터와 트레이얼 마스터에 따라서 휠 디자인이 조금 다르기는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개성이 강한 차들은 오프로드, 뭐 온로드 뭐 이렇게 좀 나눠지긴 하는데, 저는 이 그레나디어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약간 고정관념처럼 당연히 그냥 승차가 한번 포기해야 되고 약간 주행했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놀라운 게, 저는 아직 타보진 못했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판매가 되고 있고 이거 사전 예약한 관심 있는 고객분들은 주행 평가를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행 평가 중에 많이 나온 게 생각보다 주행이 좀 편한데? 라는 반응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보고서는 이게 주행이 편해? 왜냐면은 이 타이어도 그렇고 휠도 그렇고 차체 자체가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그레나디어가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차인데 주행이 편하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거야. 아니 왜 나는 못 타봤지? 빨리 저는 이 차를 한번 타보고 싶긴 한데 워낙에 또 귀한 차이기 때문에 좀 타보지는 못했지만 승차감이나 주행감 역시 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저같이 그 대중적인 차들을 많이 이제 소개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차 딱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차라 그럼 우리 어떤 생각이죠? 승차감,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이걸 기본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이제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 어떤 차든지 설명할 때 그 차를 구매하는 시선에서 그 차를 바라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은 연비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연비를 위해서 타는 차가 아니에요. 엔진룸을 열어서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익숙한 뭔가 로고가 있네요. BMW. 뭐야? 왜 BMW지? BMW 직렬 6기통 있죠. B58 엔진, 가솔린 엔진. 여기 들어갑니다. 사실 엔진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이 BMW 직렬 6기통 B58 엔진 이거 워낙 내구성이나 워낙 그 완성도가 높은 엔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원래 애초에 약간 오프로드 차들이면 디젤 차가 많잖아요. 토크감, 도로의 그 땅에 그 전달해주는 그런 힘들, 이런 걸 생각하면 디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디젤보다는 그 가솔린을 조금 더 선호해가지고 먼저 가솔린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차는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인도대
올 4월에서 5월 달에 들어올 차들은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가 이 하체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레나디어를 소개를 할 때는 하체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하체를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이것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차는 이제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자, 로고도 굉장히 예쁘죠. 일단 서울 모터쇼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들이 좀 보이는데요. 차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뭔가 탱크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컷 냄새가 그냥 진하게 풍겨오는, 야, 이제 요즘에도 이런 차가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가 만약에 도로에 나가죠. 그럼 존재감 하나 굉장히 확실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걱정했던 게 바로 이제 대표님이나 이게 관계자님께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워낙 소량 생산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바이원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이거 당장 계약을 해도 차가 나오냐. 요즘 좀 분위기가 어때요? 보통 그냥 계약을 해도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그냥 금방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차가 많이 판매가 좀 안 되고 막 이런데, 이 그레나디어는 워낙 소량 생산이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나 걸려요? 그래서 빠르게 지금 넣으면, 빠르게 넣어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뭐 사전 예약하는지도 몰랐어, 이거 어디서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요 차범모터스 홈페이지 가면 이 그레나디어 온라인 상담이나 이런 거 지금 받고 있어요. 거기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저도 몰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하루빨리 해야 빨리 받는 거지, 좀만 늦으면은 못 받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진입각이랑 탈출각, 아마 한 번쯤 오프로드 차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포장이 안 된 도로잖아요. 막 돌도 있고 막 그냥 언덕도 올라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진입각이랑 탈출각이 중요하거든요. 요 진입각 같은 경우에는 35.5도까지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 범퍼 보면 아쉽게도 이게 원래 철제 범퍼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법규가 좀 까다로워서 이 플라스틱 범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차가 탱크같이 크고 이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범퍼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워낙 눈에 익숙해서 그런지 오히려 좀 더 다른 느낌을 주기는 합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 저 차가 17인치 휠이 끼워져 있는데, 뭔가 휠 볼트가 많지 않아요? 왜 많을까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게라든지 하중 같은 걸 좀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볼트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 보통 한 5개? 5개 정도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6개 볼트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좀 이따가 하체 보면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얘는 이제 코일 스프링 서스가 들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리프 방식의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에어서스, 요걸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리프 서스 같은, 그러니까 일명 판스프링이죠. 판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잘 맞추고 뭐 다 좋긴 하지만 승차감이, 고급 차에 판스프링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다 들고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에어서스 집어넣자니, 에어서스 다 좋아요. 뭐 차고 높이 조절도 되고 승차감도 부드럽고 다 좋은데, 일단 수리비 비싸죠. 내구성 약해요. 만약에 험로 주행 중에 에어서스가 딱 터져, 답 없습니다. 그냥 지게차 가지고 가서 차 뜨든지 헬기 불러가지고 연결해서 차 빼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보안들을 생각해서 코일 스프링을 장착을 해가지고 이 그레나디어가 출시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재미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요거 뭐지? 요게 되게 독특해요. 일단은 저쪽에 다른 전시차에는 요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유틸리티 벨트라고 하는 요것도 옵션이에요. 여기 뭐냐면 이제 내가 원하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 있죠. 이거 하나씩 다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제가 서울 모터쇼 때 말씀드렸지만, 영국 국기와 독일 국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차의 색깔을 요거 마크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디자인하면 어디예요? 영국. 잘 만들잖아요. 영국의 좀 강인한 정신. 실제로 이제 또 회장님 또 영국 분이니까 뭐 또 이 차 잘 만드는데 어디예요? 독일이잖아요. 독일 기술 딱 단단하고 완성도 있고, 독일 차에 완성된 그런 기술력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디자인도 예쁘고 내구성까지 좋은 그런 차가 이 그레나디어라고 할 수 있고, 놀라웠던 게 AS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보증이 5년에 주행거리가 무제한이에요. 아니, 이게 무제한이 가능해요?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일단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오프로드 많이 가면 어떤 게 있어요? 하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붓이 물 같은 데 막 들어갔다가 막 돌 긁혀가지고 막 이러면은 차체 강성이 막 약해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12년 동안 무상으로 하체
부식, 보증을 해준답니다. 요 12년이면요 거의 그냥 평생 해준다라고 보면 돼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유지를 해주는데 AS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시장이 성수예요. 근데 이게 출시가 이제 올해 되면은 전국에 있는 AS 센터가 좀 또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아지면 또 추후에 설명해 드릴 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잠깐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있는 건 좋은 거 알아. 근데 이게 뭘 알아? 이 차를 사는 분들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거 보면은 이 위에 보면 어닝 270도까지 이렇게 펴진 거 있잖아요. 그 막 내는 거 있어요. 그 어닝 딱 펴가지고 여기에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은 다음에 앉으면은 내가 가는 길이 캠핑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테이블 같은 거 연결하면 여기 딱 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테이블 연결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밖에 바라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차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게, 설명할 때 보면은 유리창에 뭐 차 가격, 재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지? 그냥 다른 데 있나? 할 수 있지만 여기 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이게 지금 글로벌에서 이렇게 지금 하라고 이게 다 지금 전시장마다 통보한 건데, 옆에 액세서리 키처럼 뭔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 차의 재원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약간은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색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좀 타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작은 곳에서도 보이는 거죠. 여기가 주유구예요, 주유구. 이게 이제 디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유구가 이쪽에 있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어떤 옵션들이 많이 선택을 하냐. 근데 차가 좀 높잖아요. 차가 좀 높아서 사이드 스텝이죠. 사이드 스텝을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선택을 해서 이제 옵션을 집어넣고, 근데 제가 봐도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사이드 스텝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다리가 그냥 어우, 이 문을 놨는데 감성이, 이게 차 좋네요. 이런 게 감성이야. 이게 즐거울 수밖에 없죠. 이런 차 만지고 이런 차를 경험하는 게 즐거움입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이제 그레나디오만 좋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10년이 뭐야? 한 15년도 전에 진짜 뭔가 수컷 냄새 나는, 각 브랜드마다 그 색깔이 강한 차들이 다시 나온 것 같아서 좀 기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지 박스거든요. 여기 이제 스페어 타이어 안쪽에 스토리지 박스가 있는데, 요 옵션도 많이 추가한다고 합니다. 요거 하면은 수납함, 굳이 트렁크를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트렁크도 이게 보면은 좌우로 열리는데 위로 열리는 게 아니라, 요건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제가 옆에 있는 차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지 박스 옵션을 추가를 하지 않아서 그냥 기본 이렇게 딱 스페어 타이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50kg까지 무게를 버틸 수가 있어요. 요거 그냥 웬만하면은 절대 안 부러진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작게 열리는 문은 그냥 뭐 자그마한 짐 같은 거 빼고 넣을 때, 큰 짐을 넣고 뺄 때, 이 그레나디어가 대단한 게, 보통 오프로드 차들 그냥 투도어 해가지고 좀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런 차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성능이 좋아요. 하지만 이 그레나디어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는데도 온로드까지도 신경을 쓴 거죠. 차가 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존재감 있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수납 공간,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커요. 그냥 웬만한 소파 같은 것도 다 들어가고 그냥 웬만한 것들 다 집어넣을 수 있고, 밑에도 보면요, 막 이렇게 까지지 말라고 매트 같은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소재나 이런 부분들도 놀라운데, 제가 이 그레나디어를 좀 타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오프로드 차를 타보셨던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잡소리. 타면 온갖 이 차 안에서 다기닥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잡소리 엄청 많이 나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그레나디어는 독일에서 만들었잖아요. 차 그 각 부품들마다의 완성도, 결합 상태,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잡소리가 안 난대요. 빨리 타보고 싶거든요. 아니, 오프로드 차들 잡소리 많이 나는 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잡소리가 안 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차를 만들었길래 이런 잡소리가 안 나나,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실내를 보면 운전한 건 아니지만, 야, 앞에가 그냥 각이 딱딱 져가지고 그냥 내가 뭔가 위에 올라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얘가 지금 사파리 글라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필드 마스터 트림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제 트라이얼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추가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멋으로 이렇게 딱 열어놓고 다니면은 밖에서는 뭐야, 저 차 썬루프가 왜 좌우로 두 개 열리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뭔가 존재감을 보여줘요. 실내 레이아웃도 어때요? 뭔가 군용차, 혹은 뭔가 진짜 그 미래에서 온 듯한 차, 우리가 평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차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감성 하나는 끝난다. 여기 4륜도 조절하는 거, 뭐 오프로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케이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전등 같은 거 들어올 때 불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프리미엄 옵션은 열선, 이런 차들은 사실 열선이나 이제 가죽 시트 이런 게 다 옵션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매트는 그냥 고무 매트로 들어가 있네요. 이거 왜 고무 매트 넣는 줄 알아요?
오프로드 차들은 비포장도로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타고 내릴 때 진흙, 흙 이런 거 많이 밟아. 일반 매트 같은 거 하면은 오염돼가지고 막 더러지거든요. 게다가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는 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고무 매트는 세척이 편하고 관리가 쉬운 거죠. 요거는 딱 봐도 그 뭔가 어디서 많이 봤죠. BMW 기어봉 같이 생겼는데 얘 ZF 8단 미션 들어갑니다. 미션과 변속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회사에서 가져가가지고 내구성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색깔이 확실한 그레나디어에 보증이나 성능이 확실한 엔진과 변속기가 들었기 때문에 믿고 탈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시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편해요. 와, 이런 부분들이 차 진짜 정말 꽤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억 3천이면 사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저도 억울로 끌려가지고 1억 미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구성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 라고 느껴집니다. 센터 콘솔도 있고 2열 한번 가보죠. 2열. 자, 2열에 한번 타볼게요. 어때? 좀 뭔가 멋있었어? 지금 당장 계약해도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 밀려 있대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계약을 해야 이거 그나마 받을 수 있지. 이거 또 한 2, 3년 걸리면 그냥 답 없습니다. 자, 헤드룸이 굉장히 높죠. 시트 포션 자체가 높아요. 운전석도 꽤 높은데 운전석보다 2열이 조금 더 높이가 시트 포지션이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C 타입 단자와 USB 단자도 있고 2열의 송풍구, 그다음에 바닥 매트는 역시 고무 매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등받이 각도는 따로 눕혀지나 볼까요? 눕혀지는 않습니다. 근데 2열을 폴딩이 되기는 해요. 이게 폴딩을 되면 부피가 큰 짐들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LED 등도 기본 들어오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액세서리 킷, 요것도 껴가지고 뭐 옷걸이나 이런 것들 연결할 수 있는 kit까지 있네요. 자, 외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설명을 해드렸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거 조만간 시승차 또 나오면은 시승하면서 얘기할 거거든요. 네, 이 차의 또 진면목을 알려면 하체를 봐야 돼요. 하체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전에 못 보여드렸던 그레나디어의 하체를 보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한국 공식 수입원 차범 모터스의 정진구라고 합니다. 대표님, 이게 또 멋진 차를 소비자분들을 위해서 진짜 가지고 와주셔가지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개인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네. 마음에 진짜 쏙 들고 이 차량을 수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또 운이 좋게도 네.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따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이렇게 하이텐션으로 되는 이유가 차를 좋아하는데 이런 개성 강한 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차를 만나니까 업이 안 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대표님, 그럼 하체를 지금 우리가 한번 둘러볼 텐데 네. 제가 외관이나 실내 뭐 옵션 같은 거는 간단하게 그냥 좀 설명해 드렸지만 이 그레나디오의 진짜 매력은 하체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알려주시면 같이 가시죠. 네, 같이 예. 가시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 까만색으로 이 아. 그레나디어의 근간이 되는 레더 프레임, 레더 프레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 용접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이 도장 상태를 한번 보시면은 오. 저희 경쟁 브랜드랑 비교를 했을 때도 도장 상태도 엄청나게 이제 깔끔하고 네. 그다음에 용접이 정말 깔끔하다 이런 와. 거를 아마 실제로 차를 두 개를 띄워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 이게 색상을 그럼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빨간색과 회색을 이제 이 옷가만석 외에 네. 두 가지를 추가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요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측면에서 보여지는 부분에는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체와 CC가 연결되는 마운트 부분인데 요런 이제 마운트가 8군데가 있습니다. 차체 8군데를 통해서 차체와 CC가 연결이 되게 돼서 진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제 차가 안정적으로 캐빈과 결합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 보실 부분은 여기 구멍이 뚫린 마운팅 파트가 여기가 하나가 있고 네. 또 여기도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이드 레일이라든지 락슬라이더라든지 이런 거를 그대로 이제 볼트온으로 바로 붙일 수 있게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돼서 뭐 튜닝이라든지 액세서리 장착에 이제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이미 다 돼 있고요. 여기 연결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락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차체 전체의 하중을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차를 들기 위해서는 자키를 마운팅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락슬라이더를 달게 되면 어디에서든 차를 따로 띄울 수 있게 오프로드에서 차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네. 차를 쉽게 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다 대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스텝에 그 자키를 띄우면 안 되잖아요. 무게를 받치지 못해가지고. 예. 근데 이건
그래나디오 가능한가 보네요. 그레나디어도 이제 무게를 사람이 이제 밟고 올라가는 계단 역할을 하는 사이드 러너라는 제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바위를 타고 넘을 수 있으면서 차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락 슬라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락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차체 하중을 모두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이제 사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계단 역할을 하다 보니 아하. 사람의 체중만 이제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차이가 차이가 있네.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측면에서 얼핏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정도고, 네. 그다음에 아까 설명하셨던 이제 6개의 볼트 패턴인데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틸 휠이 적용돼 있습니다. 스틸 휠? 예, 근데 아마도 요즘 시대에 무슨 스틸 휠이냐 이렇게 그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오프로더에서는 스틸 휠이 되게 많은 장점을 가집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깨집니다. 맞아요. 근데 스틸 휠은 깨지지 않고 찌그러집니다. 아. 그러면 망치로라도 펴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휠이기 때문에 약간 하드코어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이런 스틸 휠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여담인데 네. 우리가 공기 주입하는 이런 굿즈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요 대부분의 차들은 사실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맞네요. 예, 근데 저희는 이것까지도 다 메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예, 그 정도로 이제 내구성과 오프로드에서 사용성을 생각한 세팅이고, 그다음에 안쪽으로 머리 조심하시고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그레나디어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뭐 비교적 국산차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는 차들도 웬만한 옵션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레나디어는 사실 그런 차들에 비해서 옵션이 풍부한 차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1억이 넘는 차인데 옵션이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 하체를 보시면은 이 차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왜 이런 구성을 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체식 차축이라고 그 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런 일체식 차축이 적용이 돼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두께가 엄청납니다. 엄청 두꺼워요. 예, 엄청 이거는. 두껍고 이 디퍼런셜 기어의 사이즈도 엄청난데 이제 외부에서 충격을 비롯해서 차체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받아지는 그런 모든 하중들을 버틸 수 있게 엄청난 헤비 듀티 구성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딱 나와 있지만은 카라로라는 이탈리아의 이제 트랙터 차축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제작을 한 차축입니다. 그레나디어용으로 특별히 제작을 한 차축이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서스펜션 암류들도 이제 프랩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회사일 겁니다. 그래서 요 프랩이라는 회사는 이제 혹시 뭐 자동차 레이싱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비스포크 레이싱 암 같은 거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예, 요런 이제 브랜드의 이것도 이제 엄청나게 두꺼운 두꺼워요. 강철과 예, 여기 특히 링크 부분도 보시면은 네. 고하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 튼튼한 이 암과 그다음에 차축 부분들이 일단은 그레나디어의 어떤 성격을 대변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즘 나오는 차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일체형 차축이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대부분 그냥 뭐 독립형으로 되어 있거나 맞습니다. 막 이런데 지금 얘는 일체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오프로드에서는 네. 일체형 차축이 엄청난 장점을 갖는데 특히 이제 바위라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타고 넘을 때 네. 일체형 차축은 한쪽 바퀴가 이제 바위 같은 걸 타고 넘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반대쪽 바퀴는 여기가 이제 구부러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바퀴를 어떤 상황에서도 지면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프로드에서 엄청난 이제 장점을 갖게 되고요. 온로드에서 승차감은 이제 독립식 그 서스펜션에 비해서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오프로드에서 장점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간 하드코어한 오프로더다 하면은 체형 차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막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오프로드 막 올라가는 차들 보면 일체형으로 해가지고 옆바퀴 떠도 맞습니다. 연결기 되어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일체형 그게 차축이라서. 일체형 예. 차축입니다. 와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 엄청 두툼한데요 이쪽에. 이게 또 이제 그레나디어의 엄청난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바퀴 휠과 이제 네. 차축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흔히 너클이라고 너클이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일반 자동차의 너클을 보면은 네. 승차감 개선도 해야 되고 무게도 줄여가지고 조향성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소재도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가 많고 네. 그다음에 여기 연결 부위에는 부싱이 들어간 볼 같은 거를 넣어갖고 네. 승차감 좀 나긋나긋해지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누가 봐도 그냥 무쇠 재질이잖아요. 그죠. 무쇠 뺄것 재질에,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 킹핀이 이 너클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그냥 예, 그대로 뭐 박혀 있네요. 그런 조인트류 같은 게 따로 이제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구성은 일단은 이 되게 강한 바위나 이런데 여기 딱 부딪히더라도 네. 일단은 얘가 깨지거나 그러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
등속 조인트를 연결하는 부분도 네. 보통 왜 고무 부츠 같은 거 돼 있어서 뭐 한 10만 킬로 가까이 타다 보면은 뭐 고무 부츠 찢어져서 맞아요. 안에서 막 그리스가 새 나오고 이런 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이 벨 모양으로 생긴 하우징 안에 등속 조인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구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도 월등히 좋은 그렇죠.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야. 사실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도 네. 이 방식이 좋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로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죠. 원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튜닝 용품으로 이런 차축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어셈블리째로 사면은 아마 차축 가격만 한 짝에 한 1,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네요. 앞뒤 다 하면은 거의 차축만 2천만 원 이상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영상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이 차는 타협을 하지 않았다. 이게 색깔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또 BMW 마크 여기 있네요. 예, 이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걸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엔진하고 변속기는 이제 BMW랑 최고의 매칭을 이제 준다고 하는 ZF. ZF 8단. 8단 이제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머플러를 통해서 이제 후륜까지 연결이 되게 되고요. 아까 뭐 타협하지 않은 SUV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게 이것도 되게 재미난 부분인데. 네. 이제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에 연결돼 있는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 네. 메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 다 메탈이네요, 이거. 예, 보통은 이 부분을 고무로 많이 씁니다. 러버 그쵸. 호스를 많이 쓰는데 네. 물론 이제 러버 호스도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메탈 호스로 되면은 브레이크액의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네. 브레이크 라인이 부풀거나 하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일정한 제동력을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뭐 레이스카 같은 데는 다 이런 그 메탈 호스를 쓰는데 그레나디오에도 이런 부분, 이 세세한 부분까지도 이런 이제 고급 부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도 이 차는 정말 타협하지 않은 4x4다 그죠. 이렇게 뭐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행에 대한 옵션만 많다고 좋은 차가 아니라 이런 하체를 봤을 때 안에 들어있는 부품, 맞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 차의 성향을 보여준다 저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카라로 차축, 프랩, 암, 그다음에 요거는 작스의 쇼업서버. 작스 쇼버스네요. 예, 그리고 요 서스펜션 댐퍼는 빌슈타인 겁니다. 빌슈타인 거예요? 예, 와. 빌슈타인 그리고 스웨이바도 네. 저기 메이드 인 저머니 딱 써 있죠. 이제 여기 있네 메이드 인 저머니. 또 아이박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동차 부품계에 있어서는 약간 어벤져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까 잠깐 뭐 이 차를 사시면 튜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상 튜닝할 부분이 없습니다. 네. 최고의 부품들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와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네. 1억 3천 뭐 다집어 넣어도 여기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자체가 맞습니다. 말도 안 되고 저는 이 방열판도 그냥 아예 그냥 밑에 예. 합을 다 하부를 덮어놨네요. 맞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어쨌든 오프로드 가다 보면 아까 제가 진입과 탈출과 얘기했는데 이 중간에 이 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예. 하부가 닿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도까지 이게 지금 띄워져 있나요? 배가 안 닿도록 이제 앵글을 확보한 거를 브레이크 오버 앵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8.2도의 브레이크 오버 앵글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아. 동급에서는 가장 좋은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좋다. 예, 그리고 그냥. 또 하나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여기 엄청나게 큰 강철로 된 크로스 멤버가 있습니다. 크로스 멤버 진짜 예. 뭐 이만해요 뭐 그냥. 물론 이제 차체 강성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네. 요게 이제 밑에 트랜스퍼 케이스랑 변속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위에. 뭔가 이제 뾰족한 게 여기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 네. 하부에 이렇게 두툼한 크로스 멤버 때문에 예민한 부분들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보호하는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프레임이 정말 튼튼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가 3.5mm, 프레임의 폭이 네. 저희가 실측했을 때 10cm고 와. 그다음에 높이가 20cm가 넘습니다. 제가 한 뼘이 20cm인데 네. 이미 한 뼘으로 잡히지 않을 정도로 두껍기 엄청 때문에 두껍네요. 예, 저희가 실측했을 때는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두껍고 튼튼한 아. 이런 셰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강성이 좋은 셰시가 네. 그레나디어 성능의 어떻게 보면 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대표님이랑 하체를 둘러보면서 진짜 정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차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드네요. 뭐 계속해서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네. 이 이제 트랜스퍼 케이스도 트레맥이라는 변속기 전문 회사의 이제 제품입니다. 물론 아. 설계는 이네오스 오토모티브에서 모두 했지만 네. 서플라이어를 트레맥이라는 회사를 선정을 했고요. 네. 이런 프로펠러 샤프트도 음. 아마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다나라는 회사의 제품이 들어가 있고
있고 네. 이 부분은 이제 연료 탱크인데 연료 탱크도 기본적으로 엄청 튼튼한 오.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부에 갑자기 뭔가 돌이 이걸 맞습니다. 딱 예. 쳐가지고 그러니까 깨지거나 그렇죠.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엄청 이중으로 튼튼하게 보호를 하고 있고요. 후륜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가시죠. 후륜 부분도 이제 전륜과 동일하게 엄청나게 두꺼운 일체식 차축이 들어가 있고 스웨이바는 전륜과 마찬가지로 오. 아이박 제품, 프랩에서 스펜션 압류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호스도 전부 다 이제 메탈로 메탈이네요.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륜에서 보시면은 프로그레시브 스프링의 구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일 텐데 네. 이 권선이 감겨 있는 그 굵기가 다르죠. 네, 그래서 엄청 두꺼워요. 여기는 좀 여유 공간이 많고 네. 위로 올라갈수록 촘촘해지죠. 그러네요. 여기는 예, 좀 예, 예. 공간에 여유가 있고 예. 위에는 촘촘해지고. 그래서 이 스프링이 눌리는 네. 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눌리게 하다가도 이제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은 더 이상 잘 안 눌리게 해서 네. 예를 들면은 잔진동은 잘 걸러주면서도 차가 많이 기울 때는 이제 더 이상 와. 기울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고요. 네. 이런 이제 물론 기계식 방식이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스웨이바 분리 기능 없이도 이제 내구성을 확보하면서 이제 휠 트래블도 같이 확보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진짜 이런 구조들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뒤 모두 이렇게 엄청 튼튼한 와, 여기는 예, 스키드 플레이트가 달려 있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키드 플레이트들이 하체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특히 전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장애물이 있다 그러더라도 네. 얘로 이제 밀고 그대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 이 정도로 튼튼하고 그런 예.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가 하체를 보호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그런 오프로드 주파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네. 그런 목적에 충실하게 이미 다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도 그냥 약간 놀러 온 듯한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하체를 한번 쭉 살펴보셨고요. 네. 또 조금 그러면- 더 뒤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는 견인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견인 장치가 있네요. 예, 물론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견인 장치인데 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트레일러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까지도 이제 와. 기본적으로 달리게 되고요. 네. 최대 견인력은 이제 3.5톤, 3,500kg까지 견인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견인 장치라든지 네. 이런 견인 고리들은 모두 이 튼튼한 프레임에 그대로 용접이 돼 있어서 부러지거나 그런 일 절대 없겠네요. 이거 차 무게 이상도 버팁니다. 이거 5톤 이상 버팁니다. 5톤이요? 예. 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미난 차네요. 예, 그래서 네. 진짜 오프로드를 간다든지 네. 아니면 진짜 짐을 많이 싣고 뭐 음. 극한의 상황에 놓이더라도 계속해서 주파할 수 있고 고장 나지 않고 신뢰성과 내구성을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설사 고장이 나더라도 네. 현장에서 바로 손쉽게 조치를 해서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컨셉에 맞게 충실하게 설계가 된 차량입니다. 지금 밑에 하부를 보면 드는 생각이 되게 간결하게 예. 그러니까 진짜 자가수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맞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하고 네. 튼튼하게.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하체 알려드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시승차는 이거 언제 될까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늘 좀 재미나고 색깔이 강한 차를 만나봤습니다. 제가 오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차들은 워낙 원바이원 커스터마이징으로 제작되는 차이기 때문에 빨리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차법 모터스 혹은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 다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전화번호 남겨둘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상담 혹은 이 성수에 있거든요. 직접 전시장을 방문해가지고 이 그레나디어를 직접 만나보시면 왜 우파 이렇게 설레발을 떨면서 좋아했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정말 강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런 차들 아마 나중에는 더 만나기 힘들 거거든요. 직접 만나보시고 경험해보면 새로운 나중에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시승기를 통해서 이 그레나디어의 또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